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자 의원입니다. 예, 식약청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식품 프랜차이즈 본부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부는 되게 규제 영업 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네. 현행 이제 위생식품법은 해당 음식점이나 가맹점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맹본부에서는 이제 전국 각지에다가 가맹점을 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본부는 수입은 창출하지만은 어때요?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뭐 형태가 여러 가지라 아마 대개는 다 가맹점한테 이제 위생의 책임들을 좀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부 말씀하시는 그것이 거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맹점만 이렇게 책임을 부과하니까 가맹점에서 위생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의 행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최근 5년간 대형 프랜차이즈 14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횟수가 1,002번이나 됐어요. 네. 예, 1,002번.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즐겨 먹는 햄버거에 머리카락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예, 감자튀김에 파리가 혼입이 돼가지고 있죠. 예, 다음 심지어 치킨에 어때요? 볼트가 혼입이 돼가요. 볼트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나사가 감자튀김에 들어있고 심지어 치킨에 단백질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보니까 유통기한이 넘는 식품을 보관하거나 또 이상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적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002회나 지금 여기 프랜차이즈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니까 어때요? 가맹본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가맹점만 처벌을 받았어요. 저는 가맹본부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장님. 알겠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어때요? 식재료 설비 제공하죠? 네. 그죠? 네. 특히 그 외식 분야 그 가맹본부 계약에 보면은 경영이라든지 그 교육 훈련을 지도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약서에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본부에서 식재료를 어째요? 구매하게 합니다. 가맹점에서 식재료를 구매를 못 하죠. 네, 네. 예. 그러면은 가맹본부로부터 식재료를 구입을 받기 때문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본부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부가 책임지지 않고 가맹점만 전국 각지에다 내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식약청에서 제대로 위생 관리를 하시든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때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이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어때요? 위생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저렇게 험난한 식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뭐 매번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끔이겠습니다만은 저런 것을 배가 고프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모르고 먹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네. 모르고 먹는다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식품을 막 보면서 일일이 보면서 먹습니까? 그냥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TV 광고에는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위생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TV 광고에도 어떠한 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생법에 크게 걸렸을 때는 자주 좀 못 나오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그 우리 처장님 인사 말씀에 처장님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그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실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가맹본부의 책임 부과하는 거, 또 TV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이렇게 큰 위생법 위반을 했을 때는 좀 제한을 시킨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위생점검을 좀그 가맹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있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처장님 올해 3월 식약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식약처 차장을 맡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 과제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약처 조직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일명 붉은단 단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 업체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리스트, 통칭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붉은단의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중에 217건 오류가 있었어요. 217건이.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집중 감시해야 될 업체가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졌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심의 자회사인 태경농사는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회사이죠. 그런데 2013년에 총 3회 법령 위반을 했습니다. 기준 규격 위반으로 또 품목 제조 정지로 이렇게 허위 표시 금지 등으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지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도자입니다. 1차 질의 때 시간 관계상 못한 것을 이어서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 관리 리스트 통칭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붉은단의 핵심 업무라는 것을 1차 질의 때 처장님께서 인정하셨죠? 맞습니까? 네. 핵심 업무죠. 네, 불량식품 단속하는데 이제 블랙스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예.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블랙리스트에 총 217건이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로 인해서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될 업체들이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심 자회사 태경농사는 아시다시피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도에 총 3회 법령을 위반을 했고 또 기준 규격 위반으로 그리고 품목 제조 정지를 당했고 또 허위 표시 금지 등으로 영업 정지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라는 블랙리스트 선정에 이제 이것이 오류가 되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누락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 뭐 단순히 그 행정적인 오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랙리스트는 최근에 이제 그뭐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책국과 또 수입 관련된 것들을 총으로 해가지고 전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빠짐이 없도록 처장님, 하겠습니다. 네. 한두 건도 아니고 217건이나 오류가 됐고 또 집중적으로 이제 감시를 해야 될 이런 데가 이제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처장님. 네. 태경농사는 2012년도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식약처 사무관 사건과 그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빠졌다고요. 누락이 됐다고요. 그 아까 저기 말씀드리지만 이거 블랙리스트에 지금 한 군데 들어가는 말씀드려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런 데들이 빠지면 되겠어요. 그런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네, 블랙리스트는 고의적으로 뭘 하는 부분이 주로 중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기억이나 이런 제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중점 관리의 대상에 들어갔는지조차도 지금 조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업계하고 유착이나 이런 제가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예.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보좌관과 같이 해봤는데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네. 식약처장님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관은 이제 감사를 해서요. 217건 이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14일 날 종합감사하니까 13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식약청에서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하는 거 해가지고 네. 이제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죠. 경찰한테 예, 지급하는 예. 말씀하시죠? 지급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경찰한테 지급하십니까? 도축장이나 이런 데 단속하는데 아마 좀 굉장히 위험한 거 있어서 아마 그것도 그랬던 것 경찰을 한 같습니다. 사람이 통상적으로 일에 그 잡으면은 뭐 300만 원 그러면은 300만 원이면 거의 경찰 한 달 월급 아니에요? 네, 처장님. 법 위반자를 검거하는 것이 당연한 경찰 업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 검거를 했을 때는 당연한 업무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것을 지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작년에 그러지 않아도 제가 비슷한 시간이 지적이 없으니까 없어서, 또 제도 처장님 개선을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은 네,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식약처의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있죠. 네, 거기에는 검거한 경찰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상금이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경찰한테 그 정도선의 상한선이 300만 원인데 그 정도 지급하다가 4월부터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겁이 났습니까? 예, 권익위 지적과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원래 본연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으로 줄였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식약처 안에서도 이렇게 오락가락 제도가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그 보면은 포상 그 대상자에서 근거자를 삭제를 해야 되겠더라고. 근거자를 경찰이 근거하잖아요. 네, 근거자는 해당이 안 돼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217개의 오류 그 원인 네. 다시 한번 청구해서 아시겠죠? 네, 그것을 시점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지난해 12월에 인공 눈물에 대한 그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인공 눈물. 네,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왜 변경하셨을까요? 그 일회용 그것 때문에 캡 때문에 그러신 거, 리캡 때문에 네, 그러신 왜 변경하셨을까요? 확인해봐.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재사용하면 안 되죠? 일회용이기 때문에 예? 일회용으로 만들어져서 보존료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리캡해서 다시 쓰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이 시판되고 있는데요. 네. 약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왜 네. 그러죠? 고용량으로 해서 아마 약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적은 것은 하나에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1ml짜리로 한 번 네. 여기 1ml짜리가 상한 금액이 133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 고유 이제 좀 큰 것은 4ml짜리는 300원 정도 됩니다. 예. 최대 444원가량 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정을 바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약처에서는 지금 뭐 일회용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규제나 앞으로 이제 이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 같은 복지부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에 그 식약처에서 그 제약사와 간담회도 2번이나 하고 그렇끔 했던데 이제 지금까지 이것을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것이 약사의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바로 바꾸면 최대 72%가 매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상당히 어려움이 약사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장님께서 이것을 왜 바꿨나, 사용에 왜 바꿨는가 하는 원인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복지부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출 손실이 72%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제도를 바꿨으면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충해 드릴 것인가를 복지부고 운운을 해서 이것이 정말 일회용이 지금 이것을 트면요 쓰고 남으면 다시 낄 수 있게끔 돼가지고 있습니다. 낄 수 있게끔 다 돼가지고 있어요. 이 약도 마찬가지고 낄 수 있어가지고 한 번 쓰고 또 끼놨다가 또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 상식을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쓰고 나면 또 쓰고 쓰고 나면 또 쓰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쓰라고 지금 일이 돼가지고 있는 줄 알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번 트면은 다시 못 끼게끔 용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들 때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제 뭐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이제 고용량 그 인공 눈물 제품을 이제 판매 중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72% 매출 손실이 이제 제약사에서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약사에다가 해줘야 될 건가는 이제 처장님하고 복지부가 운운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 아니 제도를 바꿨으면 하셔야죠, 처장님. 용기의 모양이나 제형을 이렇게 약사법을 이거요 가깝게 내가 해서 이거 지금 뜯어서 이거는 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